네, 그럼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걱정과 우려 속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네.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이고요. 자, 지금 뭐 예상가가 한 좀 3분 나오고 남았군요. 있습니까? 예. 어제보다 더 떨어지. 네, 마이너스 지금 이제 예상가만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57포인트 하락할 것 같고요. 2,446 정도 출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5포인트, 그래서 803포인트 정도에서 예상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좀 반대 매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제 신용 잔고도 좀 최근에 늘어난 게 좀 보이긴 했는데 네. 증시가 지금 단기간에 좀 폭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물량도 일부 조금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호가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는 날은 호가 때가 더 안 좋습니까? 아니면 막상 시장이 열리면 더 막 반대 매매? 통상은 뭐 그 예비 효과가 훨씬 안 좋죠. 예, 예비 호가. 아, 그래요? 하한가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반대 매매가 예, 나오는 그거 이제 날은. 하한가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제 시장이 열리면 또 그렇게는 안 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빠져요. 시장 열리면 이제 저가 매수가 뭐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현금 입금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예. 일들을 하니까요. 어떻게 될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예. 자, 일단 코스피가 2.26%, 코스닥이 3% 정도 마이너스로 현재는 예상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미국에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 이제 한국은 금통위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오늘이요?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누리호 2차 발사는 하루 연기됐더라고요. 그래서 6월 16일 날 내일 모레로 가는군요. 내일 모레 이제 그 누리호 발사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증시에 가장 영향 주는 거는 이제 내일 있을 FMC죠. 여기서 이제 아까 김한진 박사님도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시장은 0.75% 인상을 이제 기정사실화 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지금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아까 기사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 어제 장중에 반등하고 있었어요. 급락하다가. 네네. 근데 이제 0.75 얘기 나오면서 그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에 0.75 예상을 못 했는데 6월에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무너졌으니까 아마 6월 지금 시장은 6월달 FMC에서도 0.75 자이언트 스텝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무너졌고요. 우리 시장 어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어제만큼은 안 가겠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아침 상황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이거. 네, 아침 지금 일단은 한 2% 가까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52포인트 정도 이제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할 것 같고 코스닥도 한 2% 정도 뭐 좀 급락한 상태로 거의 한 3% 정도 되겠네요. 코스닥이 좀 더 낙폭은 큰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그 예상가는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네네. 일단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1.7% 정도 기록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그 4680 배터리 그 시설 투자 공시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에 납품할 걸로 추정은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특히 성장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신저가인데 오늘도 좀 출발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9시가 됐고요. 네네.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네, 일단 호가 나온 기업들부터 좀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마이너스 2%, 현대차가 어제 좀 특히 안 좋았는데 오늘도 2%인데 아마 이제 증시 영향도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좀 생산에 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오늘도 좀 한 2% 화물연대 가까이. 파업이라는 게 그 현대차로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6% 지금 하락을 해서 6만 1,000원까지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PBR 거의 0.9배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요. 한 1.7%, 그래서 9만 7,0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해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다 하락 출발을 했는데 한진칼이 오늘 1% 정도 올랐는데, 한진칼이 이제 갖고 있는 진에어 주식을 그 대한항공에 전량 다 넘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받아가면 한진칼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한진칼은 오늘 출발이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또 경기 방어주죠. 오뚜기가 한 1% 정도 올랐고요. 통신주가 괜찮습니다. LG 플러스 KT가 플러스권, 삼성카드가 플러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기획하고 한솔케미칼이 좀 약세장에서도 지금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확실히 그 4680 배터리 설비 투자 공시 영향으로 지금 다시 보합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현재 좀 잘 버티는 기업들이고요. 많이 빠지는 기업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코로나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4%, 하이브가 지금 어제도 급락했는데 오늘도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가 3%,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 일부 뭐 방어주 빼고는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461포인트, 마이너스 4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1.73%고 뭐 다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은 27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2.16%인데 현재 하락 상승 종목이 67개, 하락 종목은 1,382개로, 그러니까 어제 오전장하고 거의 좀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코스닥에서 오르는 기업은 HLB 그룹이 조금 괜찮고요. HLB 생명과학이 1% 정도 올랐고, 그리고 SFA가 마이너스 0.6%,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0.9%. 어제 2차 전지 양극재는 잘 버티는 것 같았는데 오늘도 뭐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6%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엔캠이 마이너스 4%, KMW가 마이너스 3%,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주요 기업들은 뭐 어제처럼 일단 오전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은 오늘 약간 이제 오전에 다른 거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인데요. 일단 선물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1,300개야.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 한 1,000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 투자분들 좀 반대 매매가 좀 나온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전에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지금 코스피 650억 순매도, 코스닥 또한 200억 정도. 개인들이? 예, 그 약간 손절 물량이겠죠. 그래서 개인 일단 매도가 오전에 좀 나온 게 특징적이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전기전자를 좀 팔고 있고요. 그나마 제약주나 기계업종은 좀 사고 있고, 반면에 오늘 기관이 방어는 하고 있어요.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오늘 증시는 기관들의 이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 유입되느냐, 여기에 좀 반등의 강도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은 오늘은 오르는 섹터는 없고요. 그나마 좀 덜 빠진 섹터가 도시가스, 통신업종, 요 정도가 뭐 그나마 덜 빠진 업종이고요. 전 업종이 다 하락을 했고,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은 이제 어제도 이제 원숭이 두창이나 코로나 뭐 백신 관련주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그런 이제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시멘트 업종도 좀 오늘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화물 연대 파업 때문에 이 레미콘 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건설 현장 가가지고 레미콘을 이제 해서 이제 시멘트로 공급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때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멘트 업종에 이것도 좀 악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3-4% 이상 급락하고 있고, 또 경기도나 우려도 오늘 철강주도 좀 좋지가 않고, 또 국제유가 우려 때문에 지금 항공주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철강 같은 경우도 화물연대 그거 피해 예, 업종이에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포스코가 약간 영향을 받는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항공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에어 이제 지분을 인수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뉴스가 있었던 게 그 진에어 이제 지분 인수 말고도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좀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한항공이 그 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상환하는 그 물량을 일단은 그 국내 이제 기관이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적어왔는데 조기 상환을 이제 결정을 했더라고요. 92의 영구전환사채인데 이게 3,000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채권자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인데 여기가 근데 전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전환가가 14,706원이고
주식 수가 2천만 주 정도 좀 되기 때문에 한 5.5% 정도 주당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 그래서 대한항공 주주분들은 이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들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다 이제 고유가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어가지고 해외여행 관련된 리오프닝 주들도 조금 오늘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주 대표 기업인 뭐 게임이나 인터넷도 역시 뭐 금리 인상 우려가 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엔터주는 최근에 앨범 판매는 굉장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주가는 좀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오늘도 좀 분위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섹터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상황 계속해서 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 전해드리겠고요. 그래요. 일단 또 리포트들 한두 개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제 시황 관련해서는 그 하나투자증권의 박승영 애널리스트, 이분은 이제 사실 작년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이제 톤을 좀 많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는 조금 이제 반등의 시기는 좀 지연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코스피가 어제 이제 2,500까지 떨어졌는데 뭐 결국 물가 때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이분께서는 3,000 탈환을 좀 제시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미국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0.25%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예상했던 수준으로 축소가 안 된다면 3,000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0.5를 계속 올려버리면 3,000포인트 탈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3,000포인트는 지금 뭐 기대 예. 3,000포인트가 아니라 2,600, 2,700 네. 그가 문제죠 현재. 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수정해서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좀 뭐 희망은 좀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은 하반기에 둔화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 그 부분이 또 인플레에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제 아까 뭐 김한진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국제유가잖아요. 유가가 지금 너무 높은 게 이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때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네. 에너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 된대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 감안하면 3.3%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옛날에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이 1970년대 그때 당시에 이제 비중이 5에서 6%였고 국제 유가가 이제 120달러 넘어갔던 적이 2010년, 11년 있었거든요. 그때가 4%니까 그때랑 만약에 이제 그냥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려면 국제 유가가 한 160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에너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근데 물론 이제 유가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좀 회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11%나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많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경기 회복, 또 인플레 피크아웃, 또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뭐 꺾인 건 아니니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말되, 다만 이제 이분도 어쨌든 반등 시기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물가가 어쨌든 예상보다는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는 늦춰지지만 방향성까지는 바꾸지 말자. 뭐 그런 시각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신증권의 이제 박혜진 금융 담당 이제 연구원분이 이건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이 좀 있다. 금산분리. 예, 그러니까 지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김주현 시민금융위원장 내전자가 지난주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민간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제 정책금융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마 관련 규제 법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좀 언급을 살짝 했나 봐요. 그럼 여기에 그 예로 이제 금산분리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은행이나 보험 같은 회사는 비금융 사업을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막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규제를 좀 완화를 해가지고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중에 하나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산분리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산업자본이 금융업 진출 못하게 막아서 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거 막는
사실 그런 법이죠. 금융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금융 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거고. 그래서 삼성생명이 이제 항상 삼성전자 지분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것도 그런 건데, 근데 인터넷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산업자본인데 은행 사업이 또 진출을 해버렸잖아요. 네. 예외를 준 거죠. 예, 예외를 준 거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거는 기존의 은행들도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핀테크라든가 이런 좀 산업 쪽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닌데 그런 완화 가능성을 좀 내비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융자본이 이제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 5%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그 허용이 된다라면은 이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한테는 사실 좀 안 좋죠. 안 좋은 내용이고 기존의 은행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은행주들이 못했던 걸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박혜진 연구원님은 어제 카카오페이랑 뱅크가 폭락한 게 꼭 증시 때문이 아니라 이런 뉴스도 좀 일부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좀 하락한 것도 네. 좀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요게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좀 남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관련 뉴스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회복된 게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37 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물론 뭐 우리 증시 어제 반영을 좀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낙폭은 그 미국 시장에 비하면 조금 마일드하게 지금 나오곤 있네요. 현재는. 네. 그러네요. 부분적으로 조금 플러스권역으로 이제 전환되는 주식들도 좀 나오고요. 1%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불안해 근데 어제처럼 다시 또 네. 이렇게 될까 그럴 봐. 수도 있으니까. 중시장 또 봐야 되겠죠, 이따가. 계속 어제도 그렇고 이제 나스닥 선물 따라가더라고요 시장에. 나스닥 선물이 어제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증시도 같이 무너졌는데 그 반대매매가 확 나오고 그러진 않네요. 오전에 좀 조금 일부 나왔고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어쨌든 지금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은 좀 손절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코스피 거의 2천억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도 800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을 6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수 쪽으로 좀 바뀌었고 개인은 오늘 좀 손절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일단 이 정도로 보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은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네. 하고요.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